네, 안녕하십니까.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벌써 5월의 중순, 대지가 푸르러 가는 신록의 아름다운 초여름 계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호상 박사는 20세기를 완전히 살았던 장수한 분입니다. 이 책을 보시는 대로 안호상 20세기 회고록이라고 그분이 말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1902년에 나서 1997년까지 97세의 생애를 살았으니까 20세기를 거의 다 살았던 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분이 오래 살았던 것처럼 그분의 학력,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1902년에 경상남도 의령에서 났습니다. 그 당시 안호상 박사와 비슷한 연배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활동한 유명한 분들 중에 고투 이병농, 그 다음에 백산 안희재 같은 분들이 다 이 고향 출신입니다. 중동학교 졸업하고 일본서 영어를 배우고 또 중국에 가서 독일 사람이 세운 동제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923년에 독일에 가서 예나 대학에서 1929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 함께 독일로 갔던 고투 이극노는 1926년에 안호상 박사보다 조금 먼저 베를린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아마도 가장 지성적인 앞서가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에 대한민국이 그 뒤에 영국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보성전문학교, 지금 고려대 학교죠. 그래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철학 또는 윤리 강의들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평생 동안 그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한 것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재건국민운동 본부장, 민족사관건립위원장, 국사찾기 협회장. 특히 이분은 평생 동안 한국의 상고사, 옛날의 역사를 찾고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조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서양에서 자유민족주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볼 때는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 독일 히틀러적인 군국주의, 극우파, 민족주의 쪽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호상 박사는 그런 비판을 받을 때면 나는 독일 히틀러의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신라 화랑도 정신에서 그 정신을 찾고 싶다고 얘기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한국사 찾기 운동, 한국사 바로잡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사 바로잡기 운동 중에서 이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대종교와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일본과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투사들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들의 거의 다 대종교 신자였습니다. 나철 오혁에서부터 시작되는 대종교는 그 뒤에 연연히 계속되는데 동창학교를 세운 윤세복 같은 분도 그 대종교였고 거기에 운호 스님, 이극노라든지 우리 역사학자들도 거기에 관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국사찾기 운동 또는 밝은 사회, 개천 학회, 배달민족, 구국, 민족사관, 국민회의 등등 아마 일생을 그 면으로 봐서
하나의 전공 분야고 아마 수십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교에 있어서는 총 책임자인 총전교도 이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본다면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로체, 헤겔 등 독일 철학에 대해서 저서도 5, 6권 있고, 또 우리 상고사에 있어서는 한백성 일민주의, 배달민족, 민족 상고사, 단군, 화랑, 민족정론, 절의 6천년, 민족사상, 정통종교 등등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한국사에 대해서 평생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많은 주장을 하던 분입니다. 특히 제가 학교를 다니던 바로 해방 후에 이분이 문교부 장관이었을 때 일민주의에 대해서 저도 듣고 보고 노래도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민이나 한일자, 백성민자니까 한백성주의라고도 하고 너도 나도 한 핏줄 하나가 되자 하는 노래 한 구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6년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썼던 회고록에서 20세기 회고록에 한 것은 20세기를 거의 다 살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마는 20세기를 살면서 이분이 공헌한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중복이 됩니다마는 철학자로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1929년 철학 박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마 거의 최초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크게 공헌을 합니다. 또 교육 전문가로서 보성전문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교수들을 지내는데 그 당시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관계할 때도 그분이 쓴 기록에 의하면 박사 학위를 한 사람이 본인 혼자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교인, 또 종교인이라기보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찾으려는 역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종교로서 총전교도 하고 일민주의를 주장하고 우리가 상고사 연구를 주장하고 이런 점에서 그 업적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군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도의 참성단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분이 문교부 장관을 할 때에 이룩한 하나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치가라고 하기보다는 경세가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당시 그 문교부 장관 때는 물론 국가 초기이기 때문에 국가를 보위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학도 호국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이 단장이고 이제 학생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학도 호국단 노래를 부르고 그냥 학생회장도 학도 호국단 단장, 뭐 위원장 이런 식으로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6.25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학도 호국단의 의미는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 통일 운동가다 하는 점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상고사를 통해서 현대사의 줄기를 찾으려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백성, 일민주의처럼 하나의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로 북한에 들어가서 단군 성전, 즉 단군의 왕릉을 찾아보고 왔다든지. 근데 그분의 생각에는 그 당시 내가 대종교 신자로서 그리고 대종교의 총전교로서 어떻게 단군의 성전을 가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리도 일으키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풀이 되겠습니다만 한 세기를 살면서 공헌한
그 윗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 왕조 일제강점기 해방 공간, 그 다음에 또 6.25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 또 분단, 이것을 모두 겪었던 학자고 교육자고 종교인이고 경세인이고 이런 점에서 위대한 점을 봤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에도 익숙한 화랑도 정신이라든지 홍익인간이라든지 이런 점이 그가 문교부 장관 할 때 많이 얘기가 됐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어지는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백성주의, 즉 더 쉬운 말로 하면 일민주의인데 일민주의의 깃발이 있었고 통일이념 그리고 학도국단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일민주의에서 그 당시 그 중요한 주장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일민이다. 충성은 조국에. 우리는 일민이다. 사랑은 민족에. 우리는 일민이다. 노력은 통일에. 상당히 구호적이고 우리가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당 지금 사적 136호입니다만 거기에 대통령과 얘기해서 대통령도 직접 비행기로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문교부 장관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1년 10개월 6.25 사변 직전까지도 지냈던 분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평양 방문입니다. 1994년에 북한에 있는 유미영 그 최덕신 그 외무장관의 부인입니다. 최덕신 외무장관이고 서독대사를 지낸 분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 부인이 유미영인데 그 유미영은 북한에서 천도교의 책임자였죠. 그냥 그분이 안호상 씨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한민국의 대종교 하는 분들과 북한의 천도교인들이 만나서 우리가 통일이나 단군 성조에 대한 숭배 같은 것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단군 왕릉이 이제 거창하게 개조가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종교 신자들이나 인사들이 참석을 같이 해서 그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7항에 관계되는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그런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대종교인들로서 단군 그 성전, 단군의 왕릉을 참배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얘기한 다른 것들은 대개 90년대에서 우리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두 종교가 앞장서자 하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뭐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990년에 독일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것이 아마 통일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가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또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분들도 제발 가시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걸 무릅쓰고 북한에 가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서 결국 단군 왕릉을 가서 찾아보고 거기다가 아마 그 비용도 좀 주고 그래서 이제 참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분이 저서 중에 얘기한 것 중에는 여러 가지 그 철학, 정치, 사상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북한도 좀 사회주의 그 사상을 바꿔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나고 그분은 휴전선을 통해서 일행과 함께 직접 걸어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결국 당국에 불려가서
심사도 받고 우리가 뭐 징역이나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벌을 받지는 않았어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북한의 그 방문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생각으로는 그것이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으로서 또는 재종교 신자로서 어떻게 단군 성전을 참배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는 초국법적인 초현실적인 아주 순수한 민족애와 우리 역사에 입각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불렀던 학도 호국단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태평양 큰 물기스 대륙 동역에 우뚝 솟은 백두산 민족의 정기 화려한 금수강산 이루었으니 하늘이 주신 나라 지켜나가세. 우리들은 3천만 민족의 태양 피 끓는 호국단 학도 호국단. 감사합니다.